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울주군 제3선거구 광역 후보로 출마한 조성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공약은 크게 세 가지를 덩어리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공약은 울산 최고 수준의 범서 교육 환경 구축입니다. 왜 이런 공약을 내세웠냐면 저는 시의원 출마자로서 범서도 범서지만 울산 전체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서 조금 개념 변화를 좀 가져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제가 노옥기 교육감 정책보좌관을 몇 년 하면서 노옥기 교육감께서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교육에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학교 현장이 나름 좀 붕괴된다거나 아니면 혼란이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는 걸 좀 느끼다 보니까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공약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한 명이라도 좀 제대로 키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라는 개념을 책에서 어릴 때부터 보고 학교에서 배운 개념이 자유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의 행동을 최대한 발휘하는 게 자유고 정의고 그런 개념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학교 학생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자신의 자유만을 생각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을 너무나 쉽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본 큰 틀에 준해서 교육의 개념을 좀 더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학생들 교육을 하고 싶다. 이런 게 하나의 목표 또는 지향점이라서 첫 번째 공약을 이것을 내세웠습니다. 두 번째 공약은 범서의 인적 네트워크를 좀 더 확실하게 구축하자라는 걸 내세웠는데요. 울산의 여러 지역에 비해서 범서는 좀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번 이사를 들어오면 이사를 나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대로 10년, 20년 살아요. 학생들은 대부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같이 다니고 청년들은 다 동창들이고 어른들도 한 다리 건너면 서로 다 압니다. 이런 범서의 특성이 옛날의 시골 공동체적인 특성을 좀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넓게 보면 이웃사촌 같은 성격을 좀 더 갖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범서의 특성을 잘 살리면 범서의 인적 네트워크를 확실하게 좀 구축하면 범서의 인력만으로 범서의 돌봄, 범서의 청년 일자리, 범서의 어르신 복지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이런 방향을 추구해 보고 싶은 마음에 이런 두 번째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세 번째 공약은 앞에 두 개에 비해서는 좀 작은 것이고 즉각적인 내용인데요. 주민들이 가려운 곳은 바로바로 끌어줘야겠다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버스 노선 개편이라든지 그다음에 범서 IC가 민자로 구축되다 보니까 통행료가 좀 비싼데 이게 동구 터널이 무료화된 것처럼 범서 IC 통행료도 무료화시키는 게 필요하겠다. 그다음 범서 지역의 체육공원이나 문화복합시설을 좀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소소한 그리고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이런 공약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세 번째로 내세웠습니다. 좀 더 부족한 것은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채워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교직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교사, 장학사, 노옥기 교육감 정책보좌관으로 있다가 퇴직을 했고요. 교사는 또 사회선생이었습니다. 학생들한테 정치나 사회나 이런 걸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는 정치적 기본권을 가르치는데 막상 교사인 저는 정치적 기본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나름 목소리를 내야 되는 부분에서 목소리를 한 번도 내지 못하고 지낸 것이 나름 조금 좀 억울했다 또는 약간 하여튼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이런 것을 퇴직하면서 한번 풀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첫 번째 출마 이유고요. 두 번째는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학교의 교육에 대한 어떤 개념을 좀 더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는 게 첫 번째였고 범서에 저도 한 30년 살다 보니까 범서의 특성을 좀 더 확실하게 살려서
괜찮은 범서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두 가지 큰 이유에서 출마를 했습니다. 저는 그 노옥기 교육감님 보좌관을 하면서 노옥기 교육감님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옆에서 많이 보자도 하고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소통이죠. 저는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를 풀어가는 방법은 그 간담회, 공청회, 뭐 주민 의견 수렴회, 또 주민들과의 여러 그 만나는 기회를 많이 만들수록 이게 필요하다,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범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다양하게 듣는 그런 그 모임, 뭐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이런 공약들을 좀 다듬어 나가고 일반화시키고, 그리고 정말로 제 욕심은 이런 것이 이제 울산시 조례를 넘어서 대한민국 법률을 좀 바꿀 수 있는,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서 개념이 조금 바꿔야 되지 않겠나, 조금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지금 그 아동학대 조례가 그 교육 현장을 너무 좀 황폐화시킨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18세 이하를 아동으로 개념을 잡아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소송에 걸리기만 하면은 그 불의사 뭐 처벌법 이런 단어를 쓰던데, 이거는 본인이 아무리 취하를 하더라도 그 재판까지 무조건 가고 판결까지 무조건 가는 이런 법률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심한 여러 가지 사례는 언론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뭐 선생님이 한번 째려봤다 이런 것도 아동학대로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사실상 이제 학생들에 대한, 그러니까 한 명의 학생의 자유를 너무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그 반 학생들, 다른 학생들의 피해가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성장하는 그 학생들이 청년이 되면서 또 다른 어떤 그 기회를 놓치고, 성장기에 그런 기회를 놓치고 성장하니까 그 뭐 좀 어른이 되었음에도 약간 유아틱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결과적으로 이제 한 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주는 경우가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조금 조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게, 그게 이제 자유고 정의고, 이게 학교에서 진짜로 해야 되는 교육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하고 싶습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범서에 산 지가 한 30년쯤 되었습니다. 고향은 부산인데 울산에 발령받아 오면서 그쪽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애를 키우고 거기서 여기까지 보내다 보니까 구석구석 저는 범서를 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영리, 천상리, 장금. 근데 이번에 출마하면서 이제 막상 좀 돌아보니까 제가 아는 거는 사실은 뭐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뭐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뭐 그 오솔길도 있었고, 뭐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뚫려 있는 길도 발견하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돌아보면서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치열하게 뭐 역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한 가지를 꼽으시라면은 좀 시급한 것을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뭐 사실상 이게 버스 노선 개편이 이번에 그 주민들 19은 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나름 이제 시내권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좋아졌다는 말도 들었는데, 이제 범서를 비롯해서 약간 외곽 지역에 있는 이런 지역들은 이제 버스도 많이 줄었고, 그 회차도 많이 줄었고, 막상 타고 나오면은 중간에 환승하는 그 타이밍도 나름 연계가 되지 않아서, 그 공업타 로타리에서 이제 범서까지 한번 그 버스를 타고 온 경험에 따르면 4번을 환승하게 되는, 물론 이제 좀 더 기다리면 뭐 2번 환승하고 올 수 있겠죠. 근데 횟수를 적게 환승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시간을 절약하고자 이제 환승을 좀 자주 하면 뭐 4번까지 환승하게 되는 이런 딜레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대중교통 그 노선 개편, 여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방안, 이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처럼 뭐 대화하고 뭐 타협, 조정, 하여튼 많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제 저는 집행부라고 말씀하신 거를 조금 두 가지로 해석했는데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했을 때 집행부라면
의원은 입법부니까 당연히 견제를 해야 되고 당연히 이제 뭐 아무리 같은 편이라도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게 의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은 충실히 할 거고 이거 집행부를 입법행정사법을 토탈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다면 아까 말씀처럼 이제 그 주민들 다수의 생각 그리고 주민들 다수 생각 더하게 주민들에게 일부 소수 의견까지도 나름 듣는 기회를 분명히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육청에서 나름 이제 그 정책 보좌관을 하면서 이제 그 영역 구별 없이 여러 가지 정책에 좀 관여를 하기도 하고 뭐 중간에 조정을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노동조합과 이제 그 교섭이나 이런 그 접촉을 통해서 그들의 요구를 뭐 끊임없이 대화하고 조율하면 나름 이제 뭐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의 방안은 다 만들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아무리 반대하는 이런 그 사람 의견이라도 이제 계속 그 뭡니까 입장 바꿔서 뭐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하면은 그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지 결국은 뭐 좋은 방향에 도출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유권자들께서는 그 한 표의 소중함을 좀 더 많이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참여고 이게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이게 또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한 표가 꼭 행사가 돼야지만 이게 반영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이제 혼자 좋은 생각 갖고 있더라도 의사를 표출하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 때 꼭 투표장에 오셔서 본인들 우리 주민께서 원하시는 그런 후보자를 선택해서 직접 권리를 행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범서 지역 모든 유권자 여러분, 제 공약을 받아주시겠습니까?